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우리 공유 폴더에 최적화된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요 터닝, 일반적인 터닝, 뭐 1mm씩 가공한다, 얼만큼 물러선다, 안전거리 없앤다 이런 거를 설정한 거 공구는 1357만 넣은 요 파일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걸 쓸지 말지는 자기 자유입니다. 나중에라도 저는 지금 그래서 이걸 써보겠다 해서 복사 제가 어저께 요 줄기찾기 해놨기 때문에 기본 설정 파일들이 있는 곳에 붙여넣기 해가지고 일단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들을 해보셨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공구를 미리 나오게 했을 때 1, 2차 가공을 다 하면 공구 방향이 오락가락 하더라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경험해 보시면. 그래서 요번에는 1차를 하되 공구를 반대 방향 건 안 쓰고 원래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까지 가는데 좀 자잘한 거는 생략하고 뭐 약간 필요 없는 생략하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리는 거. 자, 그리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좀 재미도 없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선반용은 아침에 요걸 그리는데 조금 자연스럽지 못했다거나 시간이 한 20분 이상 걸리셨다면 조금은 더 그리는 연습을 비슷한 비율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그리고 테이퍼 지고 잘못됐죠. 여기서 내려오고 테이퍼 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일단 얘는 수평을 먼저 준다 그랬습니다. 수평. 그리고 얘가 58 나누기 2부터 길이가 오늘 너무 작게 그린 것 같네요. 30부터 이 폭이 10이고 좀 이상하면은 그때 고쳐가면서 하면 되겠죠. 46 나누기 2 여기가 34 나누기 2 자 34 나누기 2에서 폭이 5mm고 나사 구간이 40이니까 42 나누기 2 해서 요 폭이 15입니다. 15. 그리고 요 직선 구간이 있고 지금 잠깐만 나사 구간 뒤에 직선 구간이 있고 테이프 잘못 그렸네 그죠? 지금 보니까 형상이 뭔가 이상하더니 잘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나사 구간 뒤에 직선 구간이 있고 여기서 요 연결된 걸 잠깐 끊고 이렇게 좀 당겨서 여기가 테이퍼 구간으로 이렇게 하나가 이제 그래도 뭔가 이상한 테이퍼 구간 다음에 수평 구간 제가 그림을 많이 좀 잘못 그렸네요. Z 단축키로 그냥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요 연결된 선 단축키 요게 Z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구속이 됐고 요게 역시 34 나누기 2면서 폭이 6이고 테이퍼진 구간의 길이가 11이면서 테이퍼 준 구간의 길이 끝이 28 나누기 2 요때쯤에 전체 길이를 한번 주고 97 전 이렇게 한번 주고 요 구간이 10이고 요쪽이 이제 20 나누기 2고 요쪽이 10 나누기 2는 뭐 5니까 그냥 5 하고 이게 왜 잠깐만요 10 이게 20 지금 이게 삐딱하게 되네요 그죠? 요거를 수직으로 좀 스케치를 조금 실수를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구속을 해가지고 나와서 자, 요렇게들 그리셨을 겁니다. 일단 회전 얘를 중간선에 대해서 없음으로 회전하시고 C 따는 거 2를 한 군데 두 군데 2가 요 두 군데네요. 적용. 그 다음에 1.5를 나사 구간 앞에 하고 확인하고 나가고 R2가 한 군데 두 군데 여기 세 군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델링 정도를 만들고 이 정도 하면 항상 저장을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거를
오늘 7월 19일입니까? 20일인가요 오늘? 네, 20일 CNC 캠 모델링 이렇게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재도 XY 평면에 아주 뭐 좋은 거는 이런 데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중에라도 헷갈리시면은 좀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소재를 그리고 중간선하고 일치를 시키고, 오늘 100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1.5, 1.5 남긴다 그랬죠, 그죠? 이런 거는 자기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는 1, 뭐 앞으로는 2, 1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한데 1.5인데 전체 길이가 100이고 여기가 62 나누기 2다. 이런 데서 자기만의 작업 방식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거나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 요거 소재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연결된 곡선에서 이 끊기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찍으면은 요 중간선이 선택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을 찍을 때 여기 풀렸나 보고 네모 전체를 찍어서 가운데 선으로 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해도 되는데 좀 보기가 싫으니까 요 바깥 물체를 찍고 컨트롤 J가 기억 안 나면 여기에 있는 개체 화면 표시입니다. 여기 눌러주시고 투명도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는 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까지 확인된 바까지는 빨리 한번 가볼게요. 확인된 바까지. 자, 캠으로 들어가면서 어제 설정해 놓은 터닝 설정을 가져온다. 그래서 공구는 들어왔고, 이 공구 들어온 게 아직까지는 편하기만 편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오메트리 뷰에서 원점 설정하겠다. 제일 앞단에 중간 확인,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제 파트와 소재에서 파트는 안에 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작업한 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르면 선생님이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고, 자기 방식이 맞다 싶거나 이제 더 좋다 그러면 그 방식에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랑 저랑 이제 비슷하게 아는 거니까 2D 단면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계속해서 2차를 먼저 하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를 또 먼저 하면 약간 다른 반응이 또 있습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오늘 오후라도 한번 1차를 먼저 또 한번 필요하면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2차에서 공정을 넣겠다. 이제 이 공정에서 좀 약간 최적화된 건 아니까, 자, 단면 황삭, 황삭 공구, 황삭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공하실 때는 시작점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어제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 단면은 그냥 절사 경력까지 이렇게 정하고 계산해도 제대로 가공이 되는데, 제대로 가공이 됩니다. 그런데 외경은 시작점을 안 주니까 이 가공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도 실제로도 가공된다 이겁니다. 요 지점이 시작점인 거와 마찬가지고 요 지점이 끝점이라서 이리로 바로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요리로 와서 요리로 간다. 그리고 이제 가공을 한다 치면 우리가 가공할 때 시작 지점이 어디고 끝점이 어딘지 모른다 이러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가공을 한다 치면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는 추가로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단면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일단 아시고, 접근해서 점해가지고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여기 원하는 만큼 그래서 1.5니까 뭐 3.5 2mm 떨어지면 30 지금 1이니까 33, 여기가 이제 X 66점 Z 3.5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시작점 끝점 정도만 이렇게 넣어 주신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외경 황삭은 이제 제가 경험해가지고 절사 경력과,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해가지고 안 까먹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철사경력 요 끝단에 저는 C까지 한번 해볼까요? 끝단에 위치는 볼 필요 없죠. C까지 요거만 찍었을 때 문제가 이것도 문제가 안 생기네요. 문제가 생기나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때도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다른 건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비절삭 이동해서 만약에 가공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비절삭 이동해서 시작점과 복귀점 정도 접근에 여기에 시작한다. 이제 1.5mm가 날라갔으니까 그냥 뭐 여기서 한 2mm 33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고 복귀점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지난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요거를 나중에 필요하면 설정 파일에 넣어 보려고도 생각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이런 거 홈은 가공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편해진 것 같고 그리고 단면 정삭인데 단면은 황삭 정삭이 같은 거고 공구만 바뀌는 겁니다. 요거 피니시로. 그래서 설정 파일을 요걸 그대로 두고 안에 걸 그대로 두고 설정 파일을 그대로 두고 피니시죠. 안에서 요 스톡을 안 건드렸으면 이게 피니시면 0입니다. 0. 그런데 설정 파일을 혹시라도 여기 들어가 가지고 0.1, 0.1 적었으면 이걸 피니시에도 0.1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 파일을 이 부분을 아예 수정을 안 했다면 경민 씨 아시겠죠? 예, 경민 씨는 설정 파일에 여기 0.1, 0.1을 황삭이라 생각하고 적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삭을 해도 그 0.1은 안 사라진다 이겁니다. 설정 파일을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손을 안 대나 버리셔야 예, 요걸로 결정이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요것도 철사경력 단면 정삭 예, 요 원점까지 예, 뭐 시작점 끝점 없이도 되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시작점이고 날라와서 여기서 도로 복귀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싫으시면 실제 가공할 때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가공을 하실 때는 나는 정확한 지점에서 시작하고 그래야 테스트 해보거나 확인해보거나 선생님한테 설명할 수가 있을 거니까 접근점을 나는 요 지점쯤에 요 지점은 예, 뭐 3.5 지금 1.5 없으니까 뭐 2 해도 되겠네요. 뭐 2 정도 그리고 뭐 10 정도 할까요? 10 정도 10, 뭐 8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과 복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얘기를 할 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건 아는데 이거는 진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서 가공을 하신다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나는 시작점 단면 칠 때 안 넣어 볼 테니까 니는 넣어봐라 해가지고 서로 또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한 명이 가공하기가 힘들다면 자 그리고 이제 단면 정삭을 황삭 예. 그때 괜찮은 쌤이 말씀하실 때 저 위에다 잡으면 다시 끝점에 복귀하려고 하면 차선으로 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황삭을 예. 요렇게 다 하고 예. 그러니까 저기 갔다가 예. 그러니까 시작점 복귀점 위로 잡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방금 단면 칠 때도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를 그냥 아예 제일 위로 이렇게 그래 말씀.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거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가공하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가공을 할 때는 그 장비 담당자한테 맞춰야 됩니다. 장비 담당자한테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랍니다. 위에서 편선생님 이래 하던데요, 형님 아닙니까? 그런 건 절대 안 된다니까. 어쨌든 그 기계를 돌리는 사람한테 맞춰서 돌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시작점 끝점을 비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장비를 돌리는 분이 예, 한 2mm, 2mm 띄운다고 그랬죠. 소재에서 위쪽에다가 예, 제일 깎인 부분에서 이제 의견하고 할 때도 예. 그래서 단면이든 요 다른 것들이 정삭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단면 정삭도 단면 뭐예요?
예. 저 근접점에 잡으면 음.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예. 사선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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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상황을 보시고 필요하면은 시작점을 이제 우리 원래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전체를 돌도록. 요거는 안 고쳐도 됩니다. 시작과 동일이니까. 어쨌든 작업할 때는 작업자에게 맞춰야 됩니다. 작업자에게. 요 황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삭은 아까 요 뒤에인 것 같고, 애매할 때는 항상 전체를 모의 가공해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2차 쪽 작업할 때는 설정을 미리 넣어도 움직임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일단은 생각은 됩니다. 또 작업을 해보시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삭. 그러면 정삭도 여기서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시작점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아, 예. 근데 그거는 지켜야죠. 그러니까 자, 외경 정삭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안 물어보시면 또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자, 선생님한테 그냥 정삭은 가공하면 끝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 그러니까 굳이 좌표를 안 봐도 그냥 요까지만 가공해라 또는 요 앞에 가공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앞에 내가 여기를 찍고 싶으면 근처점을 눌러가지고 찍으시면 찍힙니다. 좌표로 하고 싶으면 다시 요걸 눌러가지고 요 찍힌 데서 값을 이제 앞에 게 WCS 우리 찍어 놓은 거, 뒤에 그림 그려 놓은 게 절대, 요게 30이니까 그림 그려 놓은 좌표로 따지면은 27 하면은 앞으로 가지겠고, 28에도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까지 가공해라. 그리고 홈은 건들지 마라. 홈은 건들지 마라가 사용자 정의에서 구성원 무시로 가로 세로 확인 계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을 겁니다. 요거 이상이 없으면 그냥 하면 되고, 그리고 요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계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여기서 정삭을 하고 여기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셨다면 그대로 맞춰줘야 되겠죠. 비절삭 이동. 그리고 혹시라도 또 나는 이렇게 하던데요, 그럼 거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접근해서 직접 요 위쪽 부분을 찍어서, 자, 여기서 뭐 저기 2에서 33, 그리고 이제 뒤에 거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자꾸 해보니까 지금 제가 이런 욕심이 약간 든다 이겁니다. 이거도 어쩌면 설정 파일에 넣으면 되겠는데, 그래서 요거 다음에 할 때는 넣어서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100에 62짜리 소재일 때, 100에 62짜리 소재일 때 시작점을 한번 넣어보겠다. 그거를, 예. 저기 돌아갈 때요. 예. 저럴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계산을 해보고 한번 할게.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동작이겠죠. 공구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구가 이렇게 되겠죠. 제 생각입니다. 단면 정상으로 여기서 이렇게 와가 여기 돌아왔지요. 다시 요 지점이니까 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가서 가공하고 이리 돌아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끝점을 예. 월점으로 안 들어오고 실제로 정삭하고 나서 예. 공구 교체를 하려고 150으로 바꿔요. 이미 그러니까 이쪽에서 150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점까지 가려면 거리가 있어요. 그렇지. 중간에 일정이 여기까지 예. 그거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나는 항상 공정이 끝나면 100이나 150, 100으로 가고 싶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배우는 거다. 다음 주 배우는 거. 자, 선생님, 내가 이렇게 공정을 때려 넣었는데 다음 주에 뭐라 생각을 하세요? 우리 포스트로 뽑으면 한 공정이 끝나고 지금 150, 150으로 가네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김상희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해서 맞춰놓은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포스트를 열었을 때 이게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맞출 수 있느냐? 그 맞추는 방법. 그리고 다시 거꾸로
김상희 쌤이 150, 150이라 하고 이렇게 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어디 가니까 100, 100으로 하라던데요. 그거 바꿀 수 있다, 이건 바꿀 수 있다. 근데 그걸 바꾸려면 캠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요 해석기를 만들지는 못해도 수정할 수 있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가신다거나 쓸 때 선생님 우리는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시작 안 하고 뭐 합니다. 뭐 또 다르게 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지금 그렇게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을 건데 공구 앞에만 N10 이런 거 붙여주세요.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공구 앞에만. 그런 것들 다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대로 조금 고쳐가면서 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해석기가 있는데 안 맞다더라. 이렇게 바뀌어 나와야 된다더라 하면은 그 정도는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음 주 목표입니다. 첫날은 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해보시면은 또 보람도 있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도 생기고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대부분의 캠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야, 이 코드는 우리하고 안 맞다. 캠은 뭐 쓰레기다. 이렇게 하시는데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방법이 있다. 자, 일단은 마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실제로 만약에 이걸 가공하려고 하면 밑에 김상희 쌤이 장비 담당자니까 김상희 쌤한테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맞춰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홈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느낌에는 현재 어제 바꾼 설정이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절사 경력을 우리가 배웠지만 그래서 조금 길어도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절사 경력을 자 여기가 첫 번째 절사 경력입니다. 좌표는 필요 없으니까 바로 찍어도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작업을 요 안에서만 하도록 돼 있고 어제 우리가 요것도 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별다른 걸 안 건드려도 요 홈이 요 시작점 복귀점만 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홈에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이제는 여기서 요게 홈이다 영역 정해주고 한다면 홈의 시작 복귀는 항상 형상마다 틀리니까 미리 정하기는 좀 그렇고 이 시점에서 앞에 단보다 2mm 높은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25 그래서 요거는 자동화 시키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하지 않는다면 요거는 자동화 시키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고 퇴근은 혹시 모르니까 위로 먼저 빼야 된다라고 해놓고 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착각해가지고 점을 여기에서 만약에 2mm 올렸다 이겁니다. 2mm 이렇게 해놓고 끝냈다. 그러면 직접으로 했다면 1위로 가면서 치푼다 이겁니다. 이걸 치푼다. 직접으로 했다면 그런데 직접이 아니고 여기서 끝내면 방사형 축을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끝낼 때 이렇게 끝낸다는 말입니다. 가공을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간다. 오늘 이렇게 한번 끝내볼게요. 끝내는 것도 자기 뭐 그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끝점을 여기 찍어서 2mm 올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로 빼고 옆으로 빼는 설정을 하면 큰 무리 없다 이겁니다. 근데 혹시 대각선으로 빼는 직접을 했다면 저 뒷단을 쳐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빼야 된다. 실수를 대비해서라도. 자 그래서 홈 됐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하면서 여기에 이거 아직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죠. 이거는 페이식은 하나였으니까 정사각일 때 우리가 이 값을 바꿔준다. 그래서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 정사각일 때 이송미 속도를 180으로 바꾼다. 이 수고는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 0.2로 정사각은 되어 있고 요건 피니시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니시와 러프가 바꾸는 값은 직접 적으면 더 안 좋은 겁니다. 직접 적으면. 자, 마지막으로 나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모델링으로 가서 그릴 때 미리 그릴 걸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스케치에서 나사 구간이 있으면 미리 그려갖고 봅시다. 미리 그려. 이제 아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스케치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면 좋겠죠. 그렇게는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될 거는 같은데. 자, 그래서 나사 구간을 얘랑 같은 높이로 한 피치씩 한 피치씩 여기 뭐 C 딴 게 있지만 그냥 한 피치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우리가 어제도 했지만 피치가 2일 때 1.19를 내려놓고 이제 나가서 컨트롤 Q 했습니다. 나가서 다시 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오후에 제가 다시 할 때는 스케치 할 때 미리 나사선을 그려버리겠습니다. 미리 나사선을 요 나사 들어가서 2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나사산 나사 스레드 가공법으로 확인. 그리고 어제 또 발견하신 거 하나로 요거를 우측 끝에 여기 찍어야 스타트 깊이를 찍어주고 계산하면 보세요. 계산하면 여기에 500이 있고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끝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어제 요거 발견하신 분 이거를 찍어 가지고 전체를 코드를 지금 우리 해석기도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다 항상 다른 코드를 요구하니까 수정하는 방법을 알면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캠에서는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 했을 때 어제 발견하신 분은 뭐냐면 T7번 나사 가공을 할 때 이거 보세요. 나사 가공을 할 때 G97하고 지금 S값이 안 나오는 걸 발견했다. 이겁니다. S값이 안 나오는 거. 이거는 왜 해석기에 오류인데 왜 그러냐면 요거 한번 잠깐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 예고입니다. 다음 주 예고. 지금 요건 다음 주 예고입니다. 여러분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오류를 좀 발견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위에서 홈 가공할 때 S값이 요 500이었습니다. 500. 그리고 나사 가공할 때도 우리가 원래 500이라고 하려고 그랬지요. 값이 같지요. 값이 같을 때 이 값을 출력 안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모달이라고 하죠. 모달.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모달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주 예고입니다. 다음 주 예고. 이런 거 발견되거나 지금 또 그럼 이렇게 돼 볼게요. 아까 창무식에는 거꾸로 각 공정이 끝날 때 100으로 가고 싶다 또는 200으로 가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제가 다음 주 예고로 이런 거 된다는 예고로 잠깐 한번 바꿔보려고 해볼게요. 요거는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잠깐 보시는 겁니다. 봉시로 잠깐 보시고. 그래서 해석기에서 두 가지 바꾸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는 S 값이 같으니까 공정이 달라도 출력이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고 끝날 때마다 150, 150으로 가고 있는데 100, 100이나 또 다른 데나 이렇게 보내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거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잠깐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큰 프로그램들은 돈을 받고 파는 프로그램들은 그 캠 프로그램 안에 이거를 고치거나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NX는 시작해가지고 UGS 가면 포스트 빌더라는 게 있습니다. 포스트 빌더. 이거는 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해석기가 정확한 게 없다면은 네가 알아서 만들어 봐라 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겁니다. 요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팠는데 제가 요걸 열어볼게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예고입니다. 그냥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예고입니다. 나중에 동영상 보고 미리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화면을 잘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이런 프로그램이 NX에서는 해석기를 고치거나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겁니다. 고치거나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열어서 바꾸면은 수정이고 새로 만들면은 만드는 거다 이겁니다. 만드는 건 제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열기 해가지고 제 바탕화면에 방금 아쉬웠던 요거죠. 제네럴 하나 레이 포스트, 라스 포스트 요것이 S500을 두 번 출력 못했다 이겁니다. 그거 일단 요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영어인데요. 이럴 필요 없는 것이 요 잠깐 껐다가 다시 보면 요거는 옵션에서
랭귀지 가보면 많이 쓰는 국가들, 그중에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나옵니다. 제가 요거를 제가 하는 해석기를 열어서, 그러니까 일부러 틀려놨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보세요. S에 그 500이 안 나왔다. 그래서 제가 요 NC 데이터 정의에서 요런 워드 같은 데 가보면 요런데 S가 있는데 S가 있는데 모달이라고 돼 있죠. 모달. 지금 이 프로그램 모르는데요. 다 모른다. 지금 다 모른다. 다음 주 예고다 이겁니다. 다음 주 나는 이제 다 아니까 학원 안 나가겠다. 혹시 계획 짜고 있으면 또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S가 모달이라고 돼 있으면 앞에서 S500이었으면 또 S500이면은 생략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잘못 만든 거죠. 그래서 S 값은 모달이 아니다 해가지고 저장, 확인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수정을 제가 보고 아쉬워서 수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걸 전체를 이렇게 내보면 T7번 쪽으로 가볼게요. 컨트롤 F에서 우리가 잘 아니까 다음 주 해봅니다. 그래서 요 홈 할 때 S500 나왔고 모달이어서 아까는 안 나왔는데 모달이어서 이제 모달을 해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온다. 요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 정도 수정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NX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100 나왔다 생각을 해봅시다. 밖에 나갈 때 이게 다 좋은데 150으로만 가면 좋겠는데 하고 이것도 고친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고친 건데 그러면 보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이걸 열어서 계속 볼 거다 이겁니다. 여기에 제가 프로그램 및 공구 경로에 프로그램 끝 순서 이렇게 가면 여기랑 여기 가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끝난다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걸 배울 거다 이겁니다. 여기랑 여기랑 가면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 끝날 때 내는 말 요거 찍어보면 요런 좌표가 적혀 있다 이겁니다. G0, X 150, Z 150 이 확대하면 좀 깨져서 이렇게 보세요. 이런 거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적으려면 어렵지만 여기서 150을 200으로 일단 바꿨다 다시 150으로 바꿔볼게요. 200 이런 식으로 좌표 정도를 살짝 바꾸거나 끝날 때 지금 M9, M5, M2로 끝나는데 현장 가면 M30으로 또 많이 끝내라고 합니다. 현장 가면 이게 리와인드 새로 바로 제품을 바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수정사항이 있으면은 그 정도를 바꿔두고 이 정도는 쉽게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위치만 알면 확인해 가지고 저장하면 새로 내볼게요. 아까 150으로 끝나던 것이 이렇게 제가 끝을 내보면 당연히 잘못 오타를 적었네요. 그죠? 오타를. 자, 제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가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다시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으면 해석기가 조금 다른 말을 꺼내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배우는데 2시간 하면은 앞으로 계속 이건 해결되는 거다 이겁니다. 배우는데 2시간 하면. 그래서 요걸 다시 출력을 해보겠다. 또 혹시 여러분들 바꾸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바꾸는 거를 말씀해 줄 수도 있고 바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장분들은 보통 끝날 때 M30 끝내시죠. 그죠? 그래야 제품을 연속적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M30 끝내면 시험 칠 때 자기 거 가공하고 바로 다시 한번 더 가공하려니까 막 이래 되니까 M2로 끝내는 거, 완전히 끝내는 거. 뭐 그렇습니다. 다시 150으로 바꿔 놓을게요. 예. 그러면 그 공정마다 200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보세요. 자, 150 공정에서는 얼마씩 빠지기로 합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전체 길게 빠질 때는 짧게 빠지고, 또 짧게 빠지면 길게 빠지는 공부 가스비 있으니까 많이 빠져요. 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세요. 이런 게 있다 이겁니다.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낼 때 오퍼레이션 끝 요거는 공정을 끝낼 때 그래서 공정을 끝낼 때 여기 가서 여기를 보면
또 여기 좌표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고치면은 각 공정을 끝낼 때 후퇴하는 곳, 프로그램을 끝낼 때 후퇴하는 곳이 별도로 있으니까 가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을 끝낼 때는 한 120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얼마로 한번 보내볼까요? 120조. 이거 150. 예, 그러니까 여기가 오퍼레이션 끝을 눌러서 사실 얼마나 쉽습니까? 요걸 열어가지고 요거 와가지고 여기 찍어서 요 글자를 살짝 바꾸면은 각 공정이 후퇴하는 위치가 바뀐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마스터캠이나 다른 캠들은 이렇게 합니까? 각 캠마다 이 방식은 다 있는데 쓰는 프로그램은 조금씩 틀릴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해석기 수정하는 거는 해당 캠 이름을 적고 포스트 이렇게 하면은 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캠에서 요거는 포함을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요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걸 안 쓰면 맨날 손으로 코드를 고친다. 손으로 현장 가가지고 손으로 코드를 고치다 보면은 틀린다. 틀린다. 여러분 수기하다 보면 맨날 오타 내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밑에서 수기할 때 EOB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EOB 적습니까? EOB 수기할 때 적습니까? 그러면 지금 캠에서 한번 보세요. EOB가 안 나왔죠? EOB 다 찍어 오라면 어쩌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안다 이겁니다. 컴퓨터로 이거 내는 거는 엔터키가 있기 때문에 EOB 안 내도 되는데요 하는데 현장에서 오래 좀 근무하신 분이 우리는 EOB 없으면 못 돌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EOB를 다 넣는 것이 다음 주에 배웁니다. 다음 주. 그냥 NC 데이터 정의, 기타 데이터 요소, 블록 끝. 지금 블록 끝이 없음인데 나중에 동영상 보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없음인데 요거를 눌러서 세미콜론 요 작업만 요렇게만 딱 하시면 저장해 볼게요. 저거 하나만 딱 바꾸시면은 이 해석기에 이제 모든 라인 블록 끝에 EOB가 이렇게 붙어 나온다거나 뗀다거나 이게 되니까 또 다음 주 월요일에 하면 이게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해볼만 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MCT 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선반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반은 캠 안 하니까 필요 없는데요 하지만 MCT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 때 해석기만 MCT 해석기를 열어가지고 복귀하는 곳, 끝나는 코드, EOB 이거 설정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참 이 필요는 있습니까? 이 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예고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고라는 겁니다. 이 필요는 있습니까? 이렇게 코드를 냈지요. 그러면 이 공구 교환하는 앞에만 N10번 이런 거 할 필요 있습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다른 반이 있다는 사람도 있던데 필요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필요 없으면은.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혹시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5초 안에 딱 바꿔서 나오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5초 안에. 자, 그럼 일단 저거는 단위 사이클인데 복합 사이클로. 복합 사이클은 안 나온다. 복합 사이클은 NX 10 버전 이후로 가능은 한데 최적화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사이클 자체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G7071 이거 자체가 안 나온다. 교수님, 예. 황사 다운 해가지고 후퇴량이 100으로 하고 또 정사 공부 와가지고 후퇴량이 150으로 가고 홈 공부 와서 후퇴량이 60 가고 이거 할 때마다 전부 다 들어가 다 깎아줘요. 그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다음 주.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애매하다고 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공정 끝이라는 거는 하나만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정삭 공정 끝, 황삭 공정 끝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건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일단 고상생이고 요런 거를 함께 하는 게 다음 주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끝을 내고 저는 원래대로 잠깐 바꿀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내놓게 보세요. EOB 안 나오도록 하고 그거는 필요하겠죠. 우리 150, 150으로 끝내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대신에 이거 바꾼 거 있죠. S값이 안 나오더라.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S값 아까 모달을 아니요 바꾼 거 있죠. 요거는 그대로 두면서
S값 모두 이제 출력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지적해 주셔가지고 바꿨으니까 불필요한 건 좀 지우고 백업본은 지우고 요거를 다시 요거를 S값이 이때도 안에 것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이놈이 S값이 출력이 안 되는 놈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지우고 다시 완성본을 여기다 공유해 놓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를 조금 자기 입맛에 맞추도록 하는 게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안 해본 거니까 조금만 이제 기운을 내시고,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설정 파일에서 공구를 미리 넣었을 때 원래 하듯이 2차 가공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지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경험은 못 해봤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 공구뷰에서 이 공구를 미리 넣어오면 1, 2차 가공을 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2차만 하면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2차만 하면 끝인데 1, 2차 가공을 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요거는 잠깐 제가 오늘 1차 가공은 이제 돌려 물려서 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만들 때도 1차, 2차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또 약간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일단 원점 만들어 보겠습니다. 2차는 제가 접어버리고 원점 얘로 만들면 되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홈을 한번 눌러서 홈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보면은 원점이 잘 보이니까 Y도 보이니까 이 방향으로 보면서 원점 만들기 누르시고 이 원점은 터닝 없으면 터닝이라고 해놓고 해야 됩니다. 자, 이 원점은 요 2차 원점과 같은 레벨입니다. 트리 구조상에서는. 그래서 요 지오메트리라는 것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고 만드셔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야 요 두 개가 요 바깥에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은 1차 원점을 2차 원점 안에 만들지 마라 이겁니다. 서로 속한 게 아니니까. 별개니까.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은 일단 말씀해 주세요. 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자, 제가 한번 잠깐만 가볼게요. 그래서 혹시 복구가 가능한? 자, 그래서 현재 이 상태입니다. 보세요. 위에 2차는 찍어보면 2차를 이렇게 원점만 제가 찍어보면 우리가 작업한 이 원점인 겁니다. 이 원점. 그리고 이제 1차는 찍으면 전에 했듯이 위치는 맞다 이겁니다. 위치는 맞다. 근데 얘가 Z가 뒤로 가야 정상이다 이겁니다. 물체를 돌리더라도. 자, 그래서 그 작업이 제일 쉬운 게 이거랬죠. 보세요. 제일 쉬운 게 1차 원점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자, 원점을 바꾸겠다. 좌표계 다이얼로그라는 걸 누르고 Y 대가리를 더블 클릭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겁니다. 확인. 그러면 선생님 이 방법 말고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물어보면 그냥 만약 이 방법 여기 보세요. 요거를 가지고 내가 Y 대가리를 무슨 이유로든 더블 클릭하기 싫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회전하는 요 구가 있는데 회전하는 거 얘를 콕 찍으면 각도가 나옵니다. 각도. 이 각도를 180도가 되도록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하면은 조금 더 실수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취소하고 제가 어쨌든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일부러 어렵게 할 필요는 없죠. 1차 원점을 수정하겠다. 위치는 맞으니까 Y 대가리만 더블 클릭해서 밑으로 보도록 해가지고 YM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원점이 요렇게 돼 있나 보시고 요렇게 안 돼 있으십니까? 홈 했을 때 원점이 홈이나 엔드 했을 때 원점이 X는 요렇게 가고 Z는 요렇게 안 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오후에 다시 하실 때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까? 영시 됐나요? 다 됐나요? 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지난번에 했듯이 일단은 단면을 만들 겁니다. 이 1차의 단면. 그러니까 자, 요거 파트랑 소재하는 걸 열었는데 3D 물체가 없으니까 또 이 2D 물체는 이미 써먹은 거니까 일단 컨트롤 W는 여기에 개체 화면 표시다라고 했었죠. 요거를 가지고 시트 바디를 먼저 감추기 하면은 일단 써먹었던 단면은 없어진다 이겁니다. 없어진다. 사실은 이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어진다. 그리고 솔리드 바디를 플러스 해가지고 닫기. 아까 3D 만들어 놨던 거를 다시 이렇게 꺼내 놓으면 자, 똑같은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까? 자, 똑같은 방법 워크피스를 더블 클릭해서 파트를 반드시 파트 안에 거 만들어야 되는 목적 안에 거 확인, 소재를 바깥에 환봉하고 확인하고 끝내고 요거 밑에 있는 1붙은 2D 단면을 만든다. 2D 단면을 만드신다. 그리고 얘도 숨기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세워서 반대 방향 공구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했죠. 그런데 설정 파일에서 공구를 미리 넣어놓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반대도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반대 방향 공구를 넣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얘를 이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회전시킵니다. 그대로 이렇게 잡아당겨. 그대로라는 말은 회전이 끝났을 때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거만 확인하면 됩니다. 회전이 끝났을 때 이쪽이 Z고 Z 깊이고 위에가 X고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만 되면은 그냥 끝인 겁니다. 끝인 거. 이렇게 해야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공구 반대 방향 만들 필요 없고. 뭐 다시 보면 이제 홈 이 상태에서 이거 휙휙 돌아가니까 헷갈려 보이시겠지만 잡아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가 되면은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이때 됐습니까? 예, 솜씨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또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도 해결되냐면 홈이 있어도 아무 문제 안 된다 이겁니다. 홈이 있어도 공구가 원래 이 방향에 홈 공구 있지 않습니까? 홈 공구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홈이 그냥 1차에 있어도 일단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공정을 넣겠다. 같이 하십니다. 공정을 넣겠다. 단면 황삭을 할 것이다. 단면 황삭. 공구 새로 안 넣습니까? 하면 넣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물체를 돌렸기 때문에 실제 자, 황삭 공구 OD80L L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황삭 러프.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때 지오메트리를 꼭 눌러서 1차 거 이거 안 하시면은 이상하게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1차 거를 요거 1 붙은 거를 꼭 눌러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옆으로 확대를 해도 이게 이제 글자가 비지가 이거 옆으로 확대를 해도 비지가 않으니까 요거를 눌러서 1이 안 붙은 게 2차 거 1이 붙은 게 1차 거. 그러니까 1차 거와 2차 거는 원점의 위치와 방향이 틀리니까 반드시 여기서 1차 거를 꼭 골라야 됩니다. 1차 거. 그러면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단면 프로그램 80L 1차 거 러프로 들어가서 처음에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서 절사 경력 자, 보세요. 찍어주겠다. 여기 원점만 탁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 좌표가 보고 싶으면은 요거 눌러서 WCS 000 이거 이 위치는 그린 위치와 똑같으니까 이거랑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절대 표시 위치하고 WCS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000 방향만 서로 틀린 겁니다. 방향만 확인. 그리고 나가서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 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코드 안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까랑 똑같다. 이건 아까랑 똑같다. 일단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가공을 하려면 김상인 선생님이 비절삭이동 가공을 하려면 시작점 끝점을 정해와라. 혹시 그러면 자 접근점 직접 점을 찍어 주겠다. 요 부분은 지금 1.5mm가 있으니까 3.5에 33. 그러니까 사실은 뒤집어만 놓으면 원점 안에 깔리시면 훨씬 편합니다. 원점 안에 깔리시면. 근데 막 뒤집는 도중에 이 원점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가 없다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 자, 그래서 3.5, 33 해가지고 아까처럼 퇴고도 직접 시작가동인. 그렇지만 요거는 안 한 것 같지만 지금부터는 사실 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됐고 이제 외경 황사가 한번 해볼게요. 확인하고 자 공정 외경 황사 OD 80에 다시 1차 거 맞는 거 확인 한번 해보고 1차 거 이게 지금 글자가 끝까지 안 보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1차 거 러프 확인.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자 작업 절사 경력은 요 C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우리가 요런 점을 여기에 끝을 딱 찍었을 때 나중에 깨지는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안다 이겁니다. 깨지는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 NX 안 좋네. 지금 10년 넘었다. 10년 넘었다. 지금은 좋아졌겠죠. 그래서 요런 버그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미리 감안하고 싶으면 30이라고 두지 마시고 30.1을 하거나 29.9를 하거나 그런 건 미리 해도 괜찮고 깨지면 바꿔도 괜찮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다른 거는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1mm씩 0.1mm 남기는 거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뒷방향에서도 잘 되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듯이 비절삭이동. 근데 이제 공구를 미리 내놓으면 이걸 끝내고 나면은 반대편께 이상해졌습니다. 반대편께. 그걸 경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접근 밑에 가공할 때 정해오래 했으니까 접근점 요 2mm 가공을 했으니까 요번에는 여기서 Z 2 33 요렇게 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주겠다. 시작점과 끝점은 자기가 알아서 주거나 안 주거나 또는 바꾸거나 하시면 됩니다. 확인 다 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깨지면 그때 깨지는 거 해결하겠습니다. 확인. 이제 단면 정삭. 그래서 자 정삭을 넣겠다. 단면 55L 피니시 1차 원점 또 확인해 확인 1차 원점.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일단 원점까지만 가공해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원점을 돌리는데 아무 헷갈리거나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훨씬 편하거나 오류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그리고 끝났는데 시작과 이제 끝을 정해주고 싶으면은 비절삭이동. 제가 오후에 노리는 거는 시작점과 끝점을 또 한번 넣어주고 싶은데 이걸 돌리면은 시작점과 끝점이 좀 많이 바뀐다 이겁니다. 많이 바뀐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돌려갖고 정해져야 될 수 있습니다. 접근점 직접 이렇게 일단은 반대 방향 공구는 아예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 반대 방향 공구는 아예 없는 겁니다. 계산 정삭 마지막으로 이제 외경 정삭 확인 마지막으로 외경 정삭을 정삭으로 자, 일단은 이것도 절사 경력을 첫 번째 단 30cm 30까지 30mm입니까? 30까지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뒤에 모서리가 깨지면 그거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깨지면 연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혹시 뭐 여러분들 시작점 끝점 하고 싶으면 요쪽으로 그래서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들고 있는데 한번 해놓고 나면은 또 뭐 할만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이쪽에 홈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겁니다. 이쪽에 홈이 있어도 그냥 원래 하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하듯이. 자,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한 거는 요걸 딱 설명드리려 했는데 창문 씨가 이거 안 합니까 하고 탁 말씀해 주셔서 아, 옳다구나. 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했으니까 일단은 확인하고 나와서 요 1차 가공을 뒷면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면만 이렇게 플레이 해보겠다. 뒷면만 안 깨지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깨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 두 개 지금 깨졌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좀 깨졌는데 요거는 제가 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하나는 요게 반전 생략이 안 됐나 보네요. 하나는 반전 생략을 안 하면 여기 소재가 있으면 좀 내리갈라 한다 이겁니다. 하나는 반전 생략. 요것도 원래는 근데 넣으면 안 되네요. 1차 때만 반전 생략. 또 하나는 절삭 매개 변수의 코너의 연장. 그리고 이 연장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를 안 하면 가공이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공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림만 좀 톱니처럼 깨져 나온다 이겁니다. 공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연장은 그냥 미리 보기가 안 깨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생각하시고 계산.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먼저 1차 가공을 이렇게 해보고 이제 이 움직임은 우리가 거의 목표라는 거의 끝까지 다 와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는 설명만 일단 먼저 하고. 요거 깨지는 거는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깨지는 거는. 자, 실제로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요거 기억나십니까? 욕심내자면 보세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1차 가공 3D로 빨리 가공하고 나서 요 1차 가공한 거 없애지 말고 생성 확인하면 이물체가 안 없어지는데 얘가 사실은 2차 다시 위에 있는 2차 가공의 소재로 들어가면 좋다 이거죠. 모두 재선택으로 없애고 얘를 소재로 찍어주면 1차, 2차 가공을 한번 연결할 때 2차는 잘린 데서부터 시작한다. 요거 우리 하긴 했는데 확인.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썼으면 숨기고 요거는 숨기고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새로 해야 되고 우클릭해서 생성. 이래도 문제 생기네요. 좀 아쉽습니다. 공구 홀더 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이걸 겁니다. 각 공정에 이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 각 공정의 공구 방향에 요거 뒤집기가 있습니다. 뒤집기.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계속 오락가락이 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좀 아쉽게 제가 뒤집어서 하면 기억에 공구를 미리 내놔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처음 보신 분들은 아까 아침에 제가 해보라고 했을 때 선생님 1차까지 하니까
1차를 끝내고 2차를 다시 계산하니까 이상해졌습니다는 게 이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서 하는 것처럼 막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좀 이게 뒤집어놔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다시 이 공정들을 들어가서 조금 아쉽습니다. 공구 방향을 뒤집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느냐, 각 공정을 다 들어가서 공구 방향을 뒤집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느냐, 그럼 1차가 또 약간 애매하느냐, 아니면 자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태를 알았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 최신 버전을 쓰면 안 이럴 것 같습니다. 최신 버전 쓰면.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설계될 때 1차, 2차를 한꺼번에 하는 거를 고려를 잘 못했을 수도 있죠.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자 두 가지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공정에 들어가서 공구 방향을 디비거나 아니면 보세요. 제가 이제 최적화 설정 파일에서 공구가 미리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미리만 안 내놓으면 됩니다. 공구를 미리만. 그러니까 공구에 0.81, 0.43, 뭐 57 이건 해놔도 되는데 경험상 보면 이렇게 미리 꺼내놓으면 방금과 같은 1, 2차를 다 했을 때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를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거는 이미 보세요. 지금 거는 사실 오후에는 그래서 저는 오후에는 이렇게 합니다. 설정 파일에서 공구를 안 꺼내 놓겠습니다. 세팅은 해놓되 공구는 안 꺼내 놓고 하고 이제부터.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이 각각을 이럴 수밖에 없네 그죠? 지금은 2차 공정에 각각을 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비관적이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 캠 해봐야 뭐 또 별로 안 좋네요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경험해보고 미리 커버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하도록 진행을 해버려야 되겠죠. 나중에는 알고 하면 매일같이 알고 하면 자 현재는 각 공정을 근데 이게 선생님은 반대 방향 걸 만들지요. 반대 방향 걸 만들어도 또 똑같은 일이 뭐 자꾸 이렇게 교차되면서 막 생긴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어떤 원인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십몇 년 전에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공구를 미리 꺼내놓을 줄 몰랐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를 미리 꺼내놨을 때 지금에는 약간 버그가 좀 발생한다 이겁니다. 뒤집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뒤집어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저는 이제 오후에 할 때는 공구는 세팅만 해놓고 미리 꺼내놓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자 일단 다시 제가 말씀드린 공구를 방향을 다 이렇게 홀더를 중심으로 공구 뒤집기 2차 거는 체크하고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뒤집혀 있는 상태인데 2차 거를 전부 재계산 한번 해보고 뭐 됐네 그죠? 또 1차 거도 다시 혹시 모르니까 전부 재계산 됐네 그죠? 그러니까 자, 두 가지 해결 방법 중에서 뭘 써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공구를 내가 미리 내놨다. 자, 적으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특이 상황에 대해서 배워놓는다 이겁니다. 특이 상황. 공구를 미리 설정 파일에서 내놓은 경우 1. 2차 가공만 할 경우 아무 문제 없습니다. 2차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겁니다. 1차, 2차를 하나의 파일에서 원점을 저도 까먹을까봐 적어 놓는 겁니다. 원점을 추가해서 할 경우 뒷방향에서
가공하든 지금처럼 돌려서 앞쪽에서 가공하든 작업을 끝낸 후에 말이 이상한 거 모르겠네요. 1차 작업을 끝낸 후 2차를 다시 계산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공부 방향에서.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해결책. 첫 번째는 기본 세팅 파일에 커닝점 PRT죠. 공구 세팅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0.8, 1번 이런 거죠. 이런 것만 하고 내놓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캠할 때 끄집어낸다 이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생긴 방금처럼 2차 가공을 다시 각 공정마다 공구 방향 설정에서 아까 보셨던 홀더를 중심으로 공구 뒤집기 인가를 체크한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10년 전 버전이 돼요. 10년 전 버전. 그러니까 최근 버전이나 다른 버전을 쓰면 이거는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NX의 문제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NX 어디 가서 8.5 있던데 12 있던데 써보니까 안 그렇더라. 알아두면 또 이것도 알아두면 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요거는 동영상에도 같이 요거 글자를 올려놓을게요. 오늘 7월 20일 선방캠. 요만큼은 제가 다시 올려놓고 자, 마지막 한 장면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장면입니다. 자, 요 마지막 한 장면 마저 보세요. 자, 다들 앞에 잠깐만 보세요. 이제 프로그램 순서뷰 가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그러니까 돌려서 이렇게 작업한 거 있죠. 돌려서 이렇게 작업한 것도 프로그램 순서뷰 가서 우리 원래 했듯이 자, 2차 것들을 먼저 이렇게 다 선택해가지고 1차의 끝으로 갖다 놓고 했던 거, 요거 했던 겁니다. 했던 거. 다시 다 계산을 해서 한꺼번에 모의 가공하거나 자기가 알아서 써먹으시면 된다. 이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가공이라는 거는 1차 가공하고 2차 가공으로 넘어가도 1차 가공한 부분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 가공 문제 없이.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면 막 오락가락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런 걸 처음 배웠던 바는 막 오락가락 했습니다. 뭐 이러면 저러고 막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경험치가 생겨가지고 요런 정도의 경험치는 이제 있는 것이고, 다른 버전에서 하면은 제 생각에는 좀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뭐 2007년도 버전, 8년도 버전이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반 막내가 몇 년도 태어났을까요? 어쨌든 뭐 한참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동영상은 여기서 끊고,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